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연달아서 상승하지 못하면은 대박이 아니다. 지금 너무나 불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한광통신이 이럴 만한 종목이 아닌데 너무 내려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계실 것인데, 자,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 올라갈 수는 있는 거냐? 나 오늘 매수했는데 괜찮은 거냐? 시장 흐름은 도대체 언제쯤 풀리는 거냐? 이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이 흐름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물론 모델이 혼자 힘, 여러분 힘, 개미들 이 단독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는 건 힘들지만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해보고, 대한광통신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해도 될지, 어느 자리에선 저항 맞고 내려올지,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가도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광통신이 여러분 너무 잘 나갔죠. 너무 잘 나갔습니다. 너무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꺾였어요. 물론 이것은 투자 경고 시나리오가 좀 끝나는 지점이었기도 한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이제 6월 들어서기 직전 5월 말이죠. 5월 29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상황이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이때도 중요했는데 이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투자 경고에 대해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상승이랑 급등에 대해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뭐랄까요? 투자 경고, 상승과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당하는 일 그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위로 올라갈 마지노선이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시총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규모가 크고 많은 개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도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이 조금 마음 먹었다라고 해서 주가의 차트를 완전히 흐릴 정도로 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를 좀 해제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조건이었었는데 갑자기 이것 말고도 다음 날에 시장 조건이 하나가 더 바뀌었습니다. 더 바뀌면서 이게 정말 안 좋은 일인데요. 그 시장 조건이 바뀌면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 말고는 전부 다 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밀리기 시작을 한 게 여러분 대한광통신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많은 종목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눌렸어요. 조금 더 가슴 아픈 차트이긴 한데 여러분 원전주 대장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아예 다른 종목 섹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전부터 일단 하락은 하고 있었어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하락은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강하게 내려가고 회복을 못하고 쭉 밀려나죠. 이후의 움직임은 뭔가 유사합니다. 올라갔다가 그래서 아래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더 밀려나고 있는 흐름 그리고 양봉 나오는 그 지점마저 유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대한광통신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종목의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각자 도생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이게 여러분 색상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좌절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한광통신은 그래도 한 번씩 양봉 한 번 보이고 그죠? 이때쯤에 양봉 한 번이라도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도 양봉이라도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이래서 조금 더 암울한 모습,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만 하는 같은 시장 흐름 안에서도 각자 도생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각자 도생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세력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챙겨야죠. 조정에 들어가 있어도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세력은.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이 공매도예요. 그죠? 그래서 하락을 틈타서 공매도를 열심히 합니다. 공매도 열심히 하면서 하락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데 일단은 그거라도 우리가 이용을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기회 한 번씩 잡아 나가시면서 물량 정리도 한 번씩 해보시고 올라갔을 땐 물량 정리도 해보시고 내려갔을 땐 평단가라도 정리를 하고 수량이라도 늘려서 다음 기회 잡으실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흐름을 좀 중요하게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한광통신과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장 전체 종목들을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때 무언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요. 삼전, 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ETF가 발생을 했어요.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상품이 생긴 거예요. 레버리지가 생겼죠. 그게 지금 6월 말쯤 되니까 시장 변동성을 너무 키우고 있는 주범이다라면서 이제 이것을 손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감원에서 이거 괜히 만들었다. 손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됐느냐. 양자 대결 구도가 된 거예요. 삼전 하이닉스 vs하고 그 외에 남은 모든 종목들, 그 외의 종목.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 흐름이 된 거예요. 이 둘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눌립니다. 그 중에 하루 이 둘이 눌리고 있으면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요.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6월에 ETF 때문에 어떻게 됐죠? 돈이 몰려가요. 자, 그럼 이제 옆에 우리의 주적, 그죠? 저기저 싸우고 있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상대가 안 될 듯 하지만 일단은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이때 하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흐름을 좀 잡으셔야 돼요. 5월에 갑자기 갭 상승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ETF, 단일 종목 추종하는 ETF 상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역대급 실적이 나왔죠. 슈퍼어닝. 그것도 삼전이랑 하이닉스 둘 다 슈퍼어닝을 달성을 하면서 이게 시장 분위기가 끌어오른 거예요. 와, 앞으로도 잘 나가겠다. 이 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어차피 국민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ETF나 하나 만들어보자 하면서 2배 막 가는 거. 그죠?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돈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삼전이랑 하이닉스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에서 돈이 빠지니까 그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쫙 내려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차에는 일단은 그 ETF로 인해서 돈이 몰려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입니다. 하락을 그대로 확정을 짓고 상승을 확정을 짓다 보니까 차트를 안 망가뜨리게 된 거죠. 20일 추세를 받고 그대로 상승을 이어나갔어야지 안 무너지는데 여기서 돈이 쫙 빠져버리니까 추세가 꺾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중장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악재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흐름 자체가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내가 들어간 종목들은 내려가. 그럼 사람들은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 지금이라도 저기로 올라탈래. 그러니까 삼전이랑 하이닉스로 돈이 쏠리는 현상 자체가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돈까지 싹 들고 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요. 이 마지막 상승세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다른 종목들이 다 밀려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삼전이랑 하이닉스만 올라가다 보니까 뒤늦게 이 상승세에 탑승을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끌어올렸다가 단기 조정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살짝 문제입니다.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이제 고점이긴 해요, 여러분. 모델이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도 우상향 할 거기는 한데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래도 고점 자체는 맞다라고 봅니다, 오데리는. 그래서 살짝 꺾였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심하게 눌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까지 20일 꺾인다 이런 게 아니라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약간 더 밀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밀리는 틈에 딱 이 삼전이랑 하이닉스에서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손 본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ETF에서 돈 빠지기 시작을 하면 다시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대한광통신이나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좀 달라지려면은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지만 그냥 얘기 드릴게요. 조정에 들어가야 돼요. 조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조정이 시작돼야 되고 지금 자리에 어림도 없고요. 그래도 한 20% 가까이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로 돈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돌아올 때 거기에 더해서 지금 6월은 그 이벤트뿐만이 아니에요. 삼전과 믹스의 그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변동성이 원래 큰 시장입니다. 선물과 옵션 만기도 있었죠. 그죠? 거기에 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마지막 주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연기금이 5년 만에 역대급 매도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시장 상황이 점점 이게 돈이 종목들에서 쫙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삼전 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삼전 닉스 말고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필요한 것은 선물 옵션 만기로 나갔었던 기관이 다시 돌아오고, 그죠? 매수세 잡아오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잡아오고, 연기금이 매수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전과 닉스에서 돈이 풀려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좀 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쭉쭉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 추세를 좀 정리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토방 보니까
보니까 지금 차트가 이게 비정상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건 자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 아주 시장 파괴자가 등장을 한 거죠. 하지만 시장 파괴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시장을 물을 흐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5일 추세선이 방향을 꺾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잡으세요. 지금 잡으셔야지 단기 추세라도 올라갔을 때 그 윗자리에서 매도라도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밀려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은 저점과 고점을 좀 정확하게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 이 타이밍 자체를 놓치지 않고 챙기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물량 물론 챙기셔도 돼요. 하지만 밀릴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가 바닥이길 바랍니다. 모델이도 진짜 바라고 있어요. 7월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라도 올라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크지만 일단은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밀릴 수 있다. 지금 자리까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점, 지금 자리 잡으시고 5일 추세 꺾였죠. 오늘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일단 잡아두시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자. 자, 그러면 이 지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번 단기 추세 타게 되면은 17,500원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하시고 매도하시면서 애매한 구간에서 잡으신 물량들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도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20일 추세선이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하지 않는 한 모든 종목들이 박스권에 갇힌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돈 잡히기 전에 20일이 상승하고 20일, 60일, 120일이 정배열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그 상승세, 이전의 그 상승세는 당분간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애매한 자리, 하락하고 있는 중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상황에서 밑바닥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정리를 하시려면은 일단 고점에서 애매한 물량들을 털어나가시자. 자, 그러면 그렇게 이 타이밍,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매도하실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도록 모델이가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이 부분 미리 선점을 하실 수가 있느냐. 자리 선점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리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정을 받기 때문에라도 중요한데 그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려면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데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오데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4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고점 올라갔을 때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일단 매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 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 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 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0,000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0,000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대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대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대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급 대응 리포트와 추가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 이 번호로 리포트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빠르게 남겨주세요. 오대리가 선착순 몇 분만 지정을 해서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대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대리가 지금 또 옆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열어놨거든요. 지금 이 대한광통신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모았을 때 어느 종목이 조금 더 나아 보이세요? 이거에 대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만약 나는 모르긴 몰라도 뭐랄까 이게 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면은 올라갈 때 그래도 확실하게 올라가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래에서도 바닥 찍고 아주 빨리 급등하거든요. 뭔가 양봉이 거대하단 말이죠. 대한광통신이랑 뭔가 달라, 그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도대체 대한광통신이랑 뭔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음봉도 길게 나오고 양봉도 한 번 나올 때 훨씬 길게 나오는 것 같지? 이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오대리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지금 시장은 약간 같은 흐름 타면서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공매도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락할 때 돈 벌려면은 세력도 공매도를 해야만 돼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량 늘리면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전 구간에서 그 공매도의 준비를 얼마나 해놨느냐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의 그 각자 도생의 결과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그 준비가 약간 모자란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락할 때 진짜 엄청 찍어 눌렀습니다. 갑자기 공매도 수량 자체, 잔고 자체가 급증을 했어요. 급증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쇼커버링 터져도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광통신은 공매도 준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 필요하고, 우리가 공매도 잔고를 좀 체크를 하면서 다음 급등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었죠. 앞에 얘기 드렸었죠. 오대리가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린다. 일단은 고점 올라갔을 때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공매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매도가 바닥 구간에서 우리한테 그나마 희망을 줍니다. 무슨 희망을 주느냐?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지점을 뚫고 올라가면 갑자기 급등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완전 설레죠. 와, 이제 바뀌나 보다. 대한광통신은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가려나 보다 하면서 우리 설레는데, 이때 우리가 개미들이 진짜 많이 물립니다. 개미 털기. 개미 털기도 아니에요. 그냥 물리는 거나 똑같은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결국 이때 올라가는 것은 어느 지점 넘어서 올라간다 했죠. 거기서 쌓여있는 공매도 잔고가 쇼커버링 터져요. 터지면서 매수세가 붙어 들어온다. 올라가면은 사람들 관심이 집중이 되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나 하면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요. 분위기 보면서 쭉 끌려 올라간다. 그러면서 16,000원까지 도달을 한다. 여기서 추가로 터집니다. 터지면서 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데리가 이번에 올라가면 17,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연쇄적으로 쇼커버링이 터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일단 필요한 것은 매수세.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붙어주긴 해야 됩니다. 공매도를 하고 있을 때 공매도세를 뚫을 만큼 매수가 잡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17,5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 17,500원까지 가는 건 좋습니다. 가는 건 좋은데 뭐 때문에 올라갔죠? 공매도를 숏을 쳐서 올라간 거죠. 쇼커버링으로 올라갔다. 그게 문제입니다. 쇼커버링으로 올라간 주가는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밟고 올라간 게 아니다 보니까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음날 높은 확률로 갭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그래서 또 이 고점에 매수를 잡은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여기서 개미가 또 남고, 공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윗자리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자리를 파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마냥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상황이 이상한 것은 맞아요. 진짜 많은 종목들이 이상합니다. 대한광통신은 그래도 실적이라도 조금 아쉬웠지, 그죠? 실적 좋은 종목들도 차트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어요. 시장 상황 지금 이상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공매도를 잔고를 쌓으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이 흐름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 기관이 차트 그림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아둥바둥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양봉 한번 쫙 치고 올라가서 다시 눌리겠죠. 그러면 등락이라는 게 완성되죠.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게 저점을 높이는 건데, 하필이면 그 지점마다 자꾸 6월의 변동성이 작용을 하면서 추가로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바닥을 아예 도착을 못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미묘하게 안 맞아떨어지고 공교로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바닥에서 멈춰야만 하는데 이 바닥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왔을 때 적어도 지금 자리보단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7월에 이 움직임, 7월 첫째 주, 바로 이제 이틀 뒤죠,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틀이 뭐야? 내일이네요, 여러분. 내일이면 벌써 7월 첫째 주 딱 돌입을 하죠.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이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뭐 우상향을 그리긴 할 거지만 잠깐은 쉬어 나가는 거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돈이 풀리면서 대한광통신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위쪽으로 쭉쭉 이제 천천히 추세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돈이 확 풀리게 되면은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급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언제처럼? 대한광통신은 안 그랬었어가지고 좀 그 얘기 드리기가 힘든데 여러분 이때처럼요. 대한전선이 지금 전쟁 그 종전 뭔가 얘기 스멀스멀 나오고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쫙 끌려 올라갔었죠. 이렇게 갑자기 구간을 위로 만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이 원래 멈췄어야 했던 그 바닥 자리까지 쭉 끌려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 윗구간입니다. 17,500원 이 구간, 이 윗구간 17,500원에서 2만 원 사이 이 구간까지 한 방에 끌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윗자리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아예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리를 바닥으로 보시고 잘 준비해 주세요. 이제 7월달 되면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 가시는 거는 오데리는 살짝 위험도가 너무 크다라고 봐요. 이 위험도가 살짝 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잘 버티셨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광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그래도 왜 그런지 확실히 알겠다. 빨리 상승 좀 했으면 좋겠다. 모든 기원을 담아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